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은행이 오늘 또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했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오늘 아시아 증시라던가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는 큰 타격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미리 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NK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일 수도 있고, 차라리 만약에 오늘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까 바로 한국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특히 4천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K 트레이드의 현실화가 이제 우려감이 선반영일까라는 이야기에서는 선반영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금요일 시장 이제 미국장이 열리게 될 거고, 다만 프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미국장을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NK 트레이드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NK 트레이드가 이제 세계 경제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낮은 금리인 이제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기술주라든지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미국채라든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인 0.75, 오늘 0.75%까지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NK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공포스럽게 하는 이유는 지난 7월이죠. 2024년 7월, 1년 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게 되면서 세계 자금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 특히 그날 네. S&P 500도 6%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은행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2% 정도 되는데 이걸 3년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진짜 이유로는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입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리를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말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과연 이제 일본도 총리가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고 금리 인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향후에 일본 금리 인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는 확인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의 새로운 총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 쪽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은행이 지금 총리와 함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한번 이번 주말 넘어가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기술주라든지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로 대표되는 기술주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또는 암호화폐, 이제 방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위험 자산, 이런 걸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죠. 고수익 자산이죠. 그럴 때는 하락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과연 나온 것일까? 오늘은 아니었지만 이번 주에 당연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걸 저희가 모두가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빠진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일 것인가라는 주목이 좀 필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7월에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0%에서 0.25%로 올렸을 때 미국 주가에도 타격이 있었고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내에서 특히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예상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다만 미국이 경기가 하락할 때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면은 달러엔 환율이 이제 급락이 기대될 때 극단적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K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자산이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에 대한 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FOMC도 그렇고 이렇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의장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우에다 총재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시장이 또 주목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오늘 발표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우에다 총재가 좀 추가 인상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중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일본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 인상을 저희가 생각하듯이 뭐 빅스텝이라 표현하듯이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재의 개인적인 의견일지 아니면은 정치권과 관계된 이야기일지는 확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미국 기술주 이런 게 주가가 좀 오른 모습을 보인다면은 금리 인상 0.25%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는 뭐 수익 실현이었죠.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되던 이 주가들이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이후에 과연 우에도 총리 이제 아까 일본의 총재 같은 경우에 일본의 총재가 발언하는 게 과연 파월 FOMC 의장처럼 이게 의도된 발언일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의도된 발언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지만 다만 속도 조절이 가능한 여부인지는 아마 이번 주가 넘어가야 좀 더 다시 분석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또 오늘 금요일장 미장이 또 개장된 이후의 움직임, 또 마감된 이후의 움직임까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또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 2개 먼저 볼 텐데요. 일단 나이키가 실적 자체는 괜찮았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요약으로 매출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2024년 11월보다는 0.6% 정도 높아졌고 특히 증권사 추정인 121.8억보다도 한 2% 높은 12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신흥시장 또는 큰 시장이라 표현을 중국 시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주당 순이익이 지난 2024년 11월보다 30% 정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1년 전보다 나이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고 다만 증권사 추정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실적 자체가 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17%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과 함께 나이키의 향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다만 컨퍼런스 콜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 CEO라든지 이런 발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 먼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페덱스인데요. 페덱스도 뭐 EPS와 매출 모두 상회를 했지만 지금 장에선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3.6% 밀리고 있는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285달러에서 330달러로 상향된 리포트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좋은 이야기도 나오게 됐는데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24년 11월보다는 한 6.8% 정도 증가한 235억 달러가 나오게 되었고 증권사 추정치보다도 한 3% 높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이제 예측이 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도 전년도 11월보다 19% 그리고 증권사 추정인 4.09달러보다 한 18% 높은 4.82달러가 나오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프리마켓 이후에 이제 본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라는 한번 리포트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페덱스가 아마도 이번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본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와 페덱스 실적 발표한 두 기업 먼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오라클이 좀 지금 특징적으로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게 틱톡이 또 미국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오라클이 지금 반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오라클이 자꾸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은 왜 좀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오라클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틱톡이 뭐 미국 서비스를 매각하기 위해 하는 합작법인에 이제 오라클이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만 저희가 저번 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오라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 브로드컴과 함께 오라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등 효과일 수도 있고 네.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 관련된 문제에서는 분명히 미국 정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작법인의 참여가 결정된다면 틱톡에 관련된 IP라든지 틱톡과 관련된 이런 좋은 점도 충분히 인수할 수가 있어서 오라클 주가가 다만 지난주에 발언 이후에 조금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또 오픈 AI와 같이 좀 묶여 있는 그룹이라고 봐야 하는데 오픈 AI 어제도 소식이 나왔는데 뭐 자금 조달을 할 거다. 성사된다면 기업 가치가 최대 8,300억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까요?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1분기 말 완료를 목표로 1,000억 네. 달러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사될 경우 기업 가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300억 달러에 뭐 이룰 수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픈 AI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면은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싶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많은 회사들의 투자도 받고 견제도 받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이번 주 초부터 좀 안 좋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의 반등 여지 또 한 몫을 해줄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하는 AI 관련된 행정명령이었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또 코어웨이브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뭐 구글, 오픈 AI가 뭐 총출동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족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이 이제 중국과 좀 리더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민과 관이 이제 드림팀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AMD, IBM, 인텔, HP, 오라클. 그래서 오라클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아마 주가가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나 생각 들고 펠런티어 등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 연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되면서 에너지 및 뭐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의 임기 하반기에는 이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이라든지 패권 장악을 조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업 정보, 기업 명 정도까지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입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크게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요즘 시장의 전망 자체가 AI 쪽에서 이제 경기 회복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던데, 짧게는 뭐 연말, 그리고 좀 조금 길게 봐서 내년에 AI 관련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오라클 사태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반대로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이 좋았지만 일말의 뭐 말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CEO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AI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은 과열이다, 거품론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지금 거의 모든 투자자들 또는 모든 펀드들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악재에서도 수익 실현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뭐 산타 랠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지금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좀 종목을 AI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분들에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종목들, 펠런티어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스닥 관련 기술주들이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이 금리 인상까지도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비롯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조금 긴장하고 장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보유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해보면 빠질 수 있다,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네시스 명령에도 서명을 했지만 뭐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해서 또 행정명령 하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뭔가 우주 기업들 ETF를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 ETF도 뭐 UFO라는 티커로 있는 그 ETF도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우주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의 상장에 조금 도움을 주는 발언이지 않을까. 다만 스페이스X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아마 상장하는 길까지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또는 나쁜 기사가 나왔을 때 아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거에 관련된 종목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우주항공 종목들도 충분히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에 들어가야 할 종목줄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관련 기업까지 프리마켓 특징주 이야기 모두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아가는 종목과 도전 종목 중에 어떤 거 챙겨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종목도 도전하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어로 바이런먼트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티커로는 AVAV입니다. 무인 항공기와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의 차세대 방위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항공 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있고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제 상장을 준비할 수도 있는 스페이스X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 대비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7월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항공기, 저희가 드론으로 알려져 있죠. 드론이 전쟁 활용 등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AVAV 같은 경우에는 활용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매출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던스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그걸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좀 좋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나토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토는 이제 국방부의 GDP를 5%까지 5%까지 높이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기준 2035년까지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스페인을 제외한 거의 나토의 모든 국가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인상한다고 알려져 있고 AVA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연도 2025년에 해외 매출이 한 53% 발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유럽 매출이 35%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더라도 해외 쪽으로 유럽 매출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혜가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자금 지원 수주 잔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주 잔고 중에 지난해 대비해서 한 80% 이상 증가한 7.2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핵심 제품군으로 알려지는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보여져 돼 있는데 미 육군과 5년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단독 공급 계약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와 함께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 근래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보시게 되면은 골든 돔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 돔을 막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전통적인 방위 기술주가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지금 차트를 많이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AVA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금 전 고점 막 오르기 시작했던 330달러 선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600달러까지 올랐다가 반토막 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좀 주식을 사실 수 있다면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저희가 주식이라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받았을 때 주가가 과하게 올랐다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으로 에어로바이런먼트 챙겨 오셨습니다. 이야기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